자, 그래서 너희들이 강의를 듣고 나서 그냥 그냥 알려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꼭 중요한 게 뭐냐면 특히나 상위권을 바라보거나 점수를 확실하게 올리려고 하면은 너네들이 먼저 문장을 해석해 보면서 그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단어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스스로 주제를 뽑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스스로 이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야만 그때 이제 너희들이 혼자 스스로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부가 덜 힘들 거거든. 그래서 극상위권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애들의 학원 만족도를 정했다? 이거를 이렇게 설문을 했어.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나왔을 것 같아? 성우야? 학원 다니는 학생들의 퍼센테이지, 그 만족도 몇 퍼센트 정도 나왔을까? 100명 중에 몇 명 정도 만족했을까? 30명? 20명? 많았을 거. 많았을 것 같아. 근데 상위권의 학원 만족도는 0%였어. 많은 게 아니라 오히려 0%였어. 왜 그러냐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이미 자기가 학원 선생님처럼 문장에 있어서 해석을 해놓고 문장에서 단어를 잡아놓고 문장에 있는 내용들을 주제를 쭉 그 친구들이 잡아가다 보니까 그때 이제 학원을 간다고 하더라도 이미 선생님은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잡아주시네 하면서 오히려 무의미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또는 학원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자료를 받기 위해서 다니는 거지 그거에 있어서 굳이 내가 이걸 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스스로 하는 친구들이 많대. 만약에 극상위권 친구들이 학원을 다닌다라고 하면은 정말 1대1로 완벽하게 잡아주는 그런 대중으로서 있는 학원이 아니라 1대1 과외 같은 것들을 오히려 많이 찾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왜 우리는 여기에서 그러면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되냐 라고 했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1대1로 하면서 너희들이 맞춤의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너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잡아갈 수 있는 건데 너희들도 지금 저는 좀 더 영어를 잘하고 싶어요, 좀 더 완벽하게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너희들이 스스로 잡아가야 되는 거, 그리고 나서 그렇게 잡아갈 수 있도록 선생님이 계속 이런 기준들을 알려줄 테니까 꼭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건 여기 안에 있는 문제 유형들. 우리 학원은 전국에 있는 문제를 모두 다 종합을 해서 그걸 유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게 너희들 학교에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의 전부야. 여기다 추가적으로 나오는 건 어법하고 서술형까지밖에 없거든. 근데 이거를 너희들이 문제를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너 문장을 공부하면서 또 너네들이 어떤 부분을 잡아가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자, 이러한 주제 같은 문장들이 너네들 어떻게 풀 수 있어야 되냐? 문장을 딱 보자마자 우리가 모의고사 강의에서도 주제 문장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 주제문을 기억해서 바로 선지로 넘어가면 그 문제를 맞출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빈칸이나 어휘나 아니면은 삽입 같은 경우, 그리고 연결사 같은 경우, 자, 그리고 제거 같은 경우, 자, 이런 것들은 있잖아. 너희들이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쭉쭉쭉쭉쭉 6줄짜리의 내용이 10줄짜리의 내용이 나와. 근데 그 중에서 5번째 줄의 내용이 없어. 그러면 너희들이 물론 문장을 해석을 준비했을 거고 문장에는 단어를 외웠을 거고 내용을 크게 외우긴 외웠겠지만 한 문장 한 문장 나와 있는 그 사이사이마다 뚫려져 있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내용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만 그 공부를 끝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완벽하게 외워도 어떤 거에서 틀리냐? 선지가 변형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막 공부를 하다 가끔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거 너무 투머치인데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외우는 거라고? 이 정도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공부를 정말 잘하는 상위권 친구들은 그 정도까지 해. 어느 정도까지 하냐? 그냥 이 문장 한 4번 문장을 읽어. 그러면 2번 문장, 3번 문장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도 알고 그 다음 내용이 뭔지도 알기 때문에 문장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내가 그냥 해석만 준비해, 내용만 간단하게 잡아, 그러면 물론 맞출 수는 있어. 근데 조금의 감은 필요해. 어떻게 하면 필요하냐? 나 분명 이거 해석했는데 여기 안에 뭐 나왔더라?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 선지로 한번 가볼까? 이건가? 이거였던 것 같은데 하면서 문제를 맞출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맞추려면은 내용에 있어서의 디테일이 조금 더 완벽은 해야 돼. 그 포인트를 생각을 해서 이런 연결사가 나왔을 때도 너네들이 세모 표시를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however이 나왔어.
그러면은 앞문장은 어떻고 뒷문장은 어때서 이 however이 나왔는지 for example이 나왔으면 앞문장이 어땠고 뒷문장이 어때서 이런 게 나왔는지 하면서 그 6가지에 있는 그 6가지의 연결사의 종류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제거 같은 경우는 뭐 무관한 문장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순서 같은 경우는 주제랑 아까 말한 것이피 듬성듬성만 알아도 그건 맞출 수 있겠지. 키워드를 잡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 지칭도 조금 중요해. 애들이 다 할 줄 알았는데 가끔씩은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칭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약간 모호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너네들이 스스로 이 강의에서도 나와주긴 나와주는데 조금씩 그 보편적인 부분들 때문에 조금씩 놓치고 가는 것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걸 보면서 여기에서 이게 뭐가 나오겠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네, 또는 뭐 the belief 이런 신념, 이런 믿음이라고 하면은 그게 뭔지도 너네들 생각해보면서 한 문장 한 문장 읽어갔을 때 그냥 해석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문장에 나올 만한 문제들을 싹 다 너네들이 머릿속에 넣어야만 그런 쉬운 문제를 다 맞출 수가 있고, 그리고 요양문은 주제만 하면 맞출 수 있겠지만 이런 문제는 좀 어려워. 왜 어렵냐? 요양문을 완벽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실력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 요양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앞에 있는 결이 비슷하고 내용 일치불일치 문제는 보통 모의고사에서 자주 나오는 경향성은 아니기는 하거든. 근데 그 내용 일치불일치는 좀 어렵겠지. 왜? 일부러 선지를 해석하기 힘들게 만들도록 단어를 바꿀 수가 있거나 아니면은 일치불일치 문제도 내용을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헷갈리는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꼭 봐야 돼. 그래서 아름고등학교에서는 보통 어떻게 시험이 나오냐, 이 내용 일치불일치가 많이 나오거든. 근데 왜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 어렵게 만들냐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위층에 있는 사람이 그 소음을 너무 많이 되게 시끄럽게 했어.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위층으로 올라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조용히 해달라고 너무 시끄럽다고 말을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좀 몸이 불편한 휠체어를 타고 있던 사람인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아랫집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좀 미안한 감정이 들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배워야 되는 배울 점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이 글을 통해 하고 싶었던 말이 뭘까? 뭐일 것 같아? 좀 애매한가? 이게 그러니까 조금 애매한 경향성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제 그 뭐 타인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자라고 하는 게 보통 나오긴 나오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나와. 근데 1, 2, 3번은 아예 아니야. 근데 4번이 애매하게 정답이야.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가 나와. 근데 5번이 이거는 딱 봐도 맞는 것 같아. 그럼 정답 몇 번이야? 보면 당연히 5번이겠지. 근데 봐봐.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 1, 2, 3, 4번이 애매해. 근데 5번이 나와. 근데 5번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럼 정답 몇 번이야? 그치. 확실한 정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장 적절한 정답을 나오기 때문에 영어라고 하는 과목을 국어로 풀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너네들이 이걸 생각해보면서 이렇게 내용 일치불일치도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고 심경 분위기도 앞에 있는 내용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은 한 문장을 읽더라도 이걸 모두 생각해가지고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은 변형이 되지 않은 이상은 싹 다 맞출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하면 되고, 어법이나 서술형은 우리가 이제 계속 이걸 잡아갈 수 있겠고 너희들이 스스로 그 문장에 나와 있는 어법 포인트를 모두 기억할 수 있고 모두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강의에서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네들이 스스로 잡아갈 수 있는 포인트까지 생각하면은 엄청 편하겠지. 자, 그렇게 생각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너희들한테 한 문장을 한 문장을 시작하기 전에 10초 정도의 시간을 줄 거야. 그러면 너네들이 10초 정도 생각해보면서 스스로 문장을 해석을 해보거나 여기 안에 있는 문법들을 한번 기억해보거나 쓰지는 않더라도 너네들이 어떤 게 나오는지 생각을 해보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는 거야. 뭔지 알겠죠? 자, 그러면 1번 질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초 드립니다.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저 어쩔 수 없으니까 쉬운 거니까. 자, last year 작년에 로버타 빈치라고 하는 사람은 그럼 당연히 로버타 빈치가 주인공이 되는 거겠죠. had 가졌다. 지금 시점이 현재야 과거야?
과거니까 그 다음 내용에서 쭉쭉쭉 과거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테니스 시합을 했구나. 그러면 당연히 로버타 빈치는 어떤 사람이겠어? 테니스 선수겠죠. 그래서 with number one ranked 세레나 윌리엄스. 세레나 윌리엄즈라고 하는 사람하고 US 오픈에서 테니스 경기를 했구나 하면서 일단 우리가 잡아가야 될 건 크게 없겠지. 내용만 잡아가면 되는 거겠고 시제만 과거형이구나 하고 그 다음 넘어가면 되고, 또는 너희들이 봤을 때 여기서 등장인물이 이 사람이 나오나 하면서 자,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은 얘들아 기준을 잡는 문장이야. 문장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 문장을 토대로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은 어떻게 나올 건지 주제가 어떤 건지만 정확하게 맞추잖아? 그러면 모의고사에서도 가끔씩 첫 두 문장만 해석하고 주제 문제를 맞출 수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꼭 꼼꼼하고 완벽하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어느 누구도 빈치가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승리했다. 자, 쭉 봤었을 때 너희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가 나올 건지.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이거겠지. 당연하게 우리는 세계 1위 사람이랑 그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빈치라고 하는 사람을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구나 로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나서 우드라고 하는 시점을 봤을 때 이게 will로 나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왜? 앞에 있는 시제가 뭐였습니까? 과거였으니까. 자, 또한 여기에서 but이 나오면 당연히 삼각형을 쳐줘야겠지. 당연히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but이 나왔기 때문에 그녀는 했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그치. 그래서 가끔씩 근데 이거는 솔직히 어렵진 않겠지만 대동사의 문제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 she is 이렇게 나와. 근데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게 one이라고 하는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동사가 나오지 않고 일반 동사인 대동사 did가 나오는구나 를 꼭 생각을 해야 돼. 만약에 여기서 does가 나왔다 그러면 해석은 그녀는 했네? 맞는 것 같은데? 로 볼 수 있겠지만 그거를 꼭 확인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3번 한 10초 드릴 테니까 한번 너네들이 쓱쓱 생각해봐.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으니까. 자, 여기 대시 생략되어 있다는 건 그대들도 어느 정도 알고 계셨을 겁니다. 자, 인터뷰에서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에서 빈치 said 빈치는 말을 했구나. 여기 대시 생략되어 있네. 대시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뒤에 있는 문장이 대시 뒤에 있는 문장 뒤에서 문장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 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근데 자, 쭉 보면은 너희들이 스스로 이걸 예습했을 때 약간 이상한 걸 느낄 수도 있었던 게 뭐냐면 she did나 think가 나오고 나서 뒤에 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또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의 대절이 또 나왔기 때문에 she did not think it was possible 하면서 문장이 두 개가 딱딱딱 나온다고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거든. 그러면 그걸 쭉쭉쭉 보면서 이게 대시고 대수로 쓰이는구나 를 생각하면은 어렵지가 않겠죠. 자, 그 포인트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o에도 당연히 그 삼각형 세모를 쳐야겠죠. 자, 그래서 이 so 같은 게 나오면은 이게 보통 앞문장과 뒷문장이 인과관계라고 보거든. 원인과 결과. 자, 여기에서 인터뷰에서 빈치는 자기가 이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대.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생각하지 않았대. 자, 여기서 말하는 she는 누구겠어? 그치.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it은 뭐겠어? it은 뭘 말하는 걸까? 그치, 경기에서 이기는 것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당연히 단수니까 대의를 쓰면은 당연히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생각보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지시사가 나오면 그게 뭔지를 무조건 써야 돼요. 그러면 지금 그녀는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안 했기 때문에 so. 그래서 방금은 원인이야. so. 그래서 그녀는 tried not to. 뭐 하려고 하지 않았대.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대. about winning. 이기려고 생각하지 않았대. 그 당연한 거겠지. 앞에 있는 게 원인. 저는
저는 못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길 것 같다는 생각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려는 노력을 안 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접속사 같은 것들도 뭔지만 확인해 보면은 내용은 쭉 맞겠죠. 4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4번은 어렵지 않아서. 자, in my mind. 나의 마음속으로 I said, 난 말했었대요. hit the ball, 그냥 공쳐. and run, 지금 달려. don't think, 생각하지 마. just run, 그냥 달려. 라고 and then I won, 그렇게 말했고 나는 승리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이 결국 지금 이 내용이 내가 이기려고 생각했던 마음이었어? 이기려고 생각하지 않았던 마음이었어? 그치, 후자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5번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여기 문장 한번 생각해보자. 축제로. 자, 여기에서 이 5번 문장이 좀 중요한 문장이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쭉 지문을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빈치의 테니스 경기라고 하는 걸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빈치의 태도들이 스탠드, 이거는 존재하다, 있다 그렇게 되는데 어게인스트랑 같이 쓰이면 뭐 반대로 된다. 강력하게 이제 크게 반대가 된다, 대조가 된다. 오늘날의 문화랑 그렇다는 건 지금 빈치의 태도라고 하는 것과 뭐랑 대조가 된다? 오늘날의 문화. 그러면 빈치의 태도는 여태까지 플러스였어, 마이너스였어? 마이너스. 빈치의 태도가 마이너스였어? 플러스. 그치, 승리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날의 문화에서는 플러스가 나오겠어, 마이너스가 나오겠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나오겠구나를 생각할 수 있었다면은 너네들은 정말 열심히 한 거야. 정말 그런 공부하는 습관들이 길러졌을 거고. 근데 여기서 where이 나왔습니다. 이 where은 앞에 있는 문화를 꾸며주는 관계 부사이기 때문에 자, 이 where를 in which로 바꿀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적으세요. in which. 자, 뒤에 문장을 봤을 때 우리는 강조한다. 긍정성을 강조한다. 너무 많이. 자, 긍정성을 강조한다는 거 뭔가 플러스일 것 같지만 너무 많이라고 했기 때문에 플러스인 것 같아, 마이너스인 것 같아? 마이너스라는 느낌이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긍정성 너무 많이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요즘은 너무 많이 생각을 해서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뒤에 있는 문장을 보면 이 positivity라고 하는 게 뭔가 부사인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명사이기 때문에 뒷문장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완전해, 불완전해? 뭐야? where 다음에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하다고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뭐야 이거 파지티블리러가 잘 먹어가지고 긍정적으로 뭐야 부사니까 불완전하잖아. 이거 왔어야 되는 됐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틀리면 절대 안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늘날에 있는 내용이 나오겠어요? 아니면 빈치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어요? 오늘날이겠죠. 자, 그래서 it. 자, 생각해 봅시다. 10초 드릴게요. 자, 갑니다. 자, if 만약 you are feeling like something is possible. 자, 당신이 어떤 일이 impossible이에요. 불가능하다고 느끼면 이라고 봤으면 뒤에 있는 문장은 플러스가 나와야 될까, 마이너스가 나와야 될까? 그치? 왜냐?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너무나도 목표에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잘 된다고 나왔기 때문에 if라고 하는 거의 절의 문장과 뒤에 주절의 문장이 이거 조건절이거든. 가정법이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 원인과 결과를 또 봐야 돼. 너가 만약에 어떤 일이 불가능하다고 느낀다면 then 그러고 나서 너는 are told. 자, 여기 are told의 밑줄을 한번 쳐보자. 자, tell은 말을 하는 거지만 are told는 수동이기 때문에 말해 졌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상할 수 있기 때문에 듣는다. 너는 보통 듣는데 이게 해석을 해도 말했다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틀리진 않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are told를 잘 생각해보면 그러면 너는 듣는다. That you are just not thinking possibly enough. 충분히 단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듣는데 그 너무 긍정적으로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을 거래. 그럼 지금 여기서 봤을 때도 내용이 뭔가 조금 마이너스의 느낌을 갈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마이너스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앞에서는
오히려 대조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요즘과 빈치가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일단 이거는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 거겠지만 그게 아니라 대조된다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반대가 되는구나 하면서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에 그 like라고 하는 게 접속사로도 쓰일 수 있는 건데 이제 그 오감동사 뒤에는 명사를 쓰려면 이제 like를 같이 써야 된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자 이제 however 뒷장 맞나? 이거 자 however 봐봐 지금 방금에 있는 내용에서도 약간 뭔가 마이너스의 느낌이 스물스물 흘러나긴 했었어. 뭔가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지만 however 하지만 if you really believe 너가 정말로 믿는다면 something is impossible 네가 그 불가능하다고 느낀다면 그리고 or 또는 that you want success 네가 정말 성공할 수 없다고 믿는다면 이 want는 그 will의 줄임말이니까 then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이 if절과 뒤에 있는 내용이 if절이 however 때문에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then 그러면 trying to convince yourself까지 그러면 지금 너 자신을 설득하려고 노력해라 로 보겠지. 그러면 일단 여기 yourself를 보면은 이 yourself가 제기대명사라는 건 알아? 그러면 강조줄 용법이랑 제기절 용법이랑 뭐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 제기절 혹시 아니 얘들아? 제기절 용법과 강조줄 용법이 뭔지 알아? 문법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몰라도 말해. 자 뭐뭐 나오면 셀프가 나오거나 또는 selves가 나오잖아. 이거를 우리는 제기대명사라고 해.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문법 시험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칭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중요하긴 하거든. 이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강조적 용법하고 두 번째 제기적 용법이 있어. 그래서 이 제기대명사는 언제 쓰이냐? 앞에 있는 걸 얘기를 했을 때 또 그 앞에 있는 어떠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걸 또 쓰려고 할 때 그때 한 문장에서 같은 걸 같이 쓸 때 예를 들어서 나는 나를 사랑해 그러면 I love me 라고 하면 틀려요. I love myself 이러면서 이미 문장 안에 내 그 같은 지칭하는 게 나왔으면 또 똑같이 쓰면 안 되고 그때는 self라고 하는 걸 써서 그 뭐뭐 자신, 너 자신, 나 자신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문장도 여기 앞에서의 주어가 you가 나왔잖아. 그래서 너가 너 자신을 설득하려고 다른 식으로 설득하려고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쓰셔야 이 제기대명사 써야 되는데 강조줄 용법과 제기줄 용법이 뭐냐? 이 강조줄 용법은 부사야. 그리고 제기줄 용법은 명사야. 그래서 이 제기대명사는 지칭으로 봤을 때는 앞에서 어떤 거가 나왔기 때문에 또 똑같은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강조인지 제기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앞에 이거를 구조 분석해 나가면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면 제기대명사 그게 아니면 부사로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yourself는 목적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제기적 용법이구나를 봐야겠지. 그러면 이제 강조적 용법 보통 어떻게 나오냐? 이런 식으로 나 자신은 너를 사랑해 그냥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이미 나와있던 걸 또 한 번 쓰는 거야. 그래서 구조로 보면 어렵진 않겠지만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식으로 증가시킬 수 있을 때 너의 불안을 그러니까 너무나 커다랗게 우리가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불안감이 쌓여지고 and actually 실제로 doesn't help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이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지금 앞에서는 만약 당신이 어떤 일 불가능하다고 느끼면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말로 들린다라고 하면서 무언가
막 목표에 있어서 열심히 하지 않는 것들이 당연히 마이너스일 것 같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오히려 그거를 너무 믿는다면 오히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지. 자, therefore 따라서 그래서 therefore이 나오면 뒷문장은 보통 주제 문장일 확률이 조금 커. 왜? 인과관계거나 앞에 있는 내용이 쭈르르르르 이렇게 나와서 따라서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주제가 딱 나오는 거야. Sometimes 때때로 the best way를 가장 좋은 방법 to accomplish. 자, 여기서 way to 밑에다가 way of accomplishing으로 바꿔봐. of ing도 가능할 수는 있어서. 그래서 달성하려 가장 최선의 방법 달성하는 a difficult objective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is stop thinking. 봐봐, 딱 이 therefore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 주제 문장이 딱 나오잖아. 생각하는 걸 멈춰. that 여기서의 that은 명사절의 that이야 아니면 관계 대명사의 that이야? 뭘까요? thinking 다음에 that. 자, 관계 대명사가 아니에요. 그 명사절,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 되십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을 멈추세요. 뭘 생각하는 걸 멈춰라. It is possible. 그게 가능하다는 거 멈춰.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막 7등급짜리 친구가 갑자기 선생님 저는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노력을 하면은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겠지. 왜? 1등급처럼 공부를 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못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법을 일단 멈춰. And 그리고 나서 just take things 무언가를 해나가래. one step at a time. 자, 여기에다가 형광펜을 그냥 쳐. 빨간 펜을 치거나 형광펜을 치거나 해. 그래서 이 내용이 빈칸으로 나올 수 있고 삽입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장이 있을 때마다 너네들이 여기 진짜 중요하네? 이거 주제 문장이겠네? 이렇게 시험에 나오겠네? 하면서 잡아갈 수 있으면 조금 더 쉽겠지.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의 차이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겠고. 자, 3번 remember. 자, 봐봐. remember이 나왔어. 야, 기억해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문장이겠지. 기억해라, 알고 있어라, 생각해라 다 또 이게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remember focusing. 자, 집중을 하래. too much on the goal. 집중하래가 아니라 집중을 하는 것. 목표를 너무 많이 집중을 하는 것은 can prevent. 막을 수가 있대. 방해할 수가 있대. 여기서 우리가 prevent라고 하는 게 뭐 보존하다라는 뜻도 어느 정도 그거 아니구나. 이거 막다라고 하는 뜻을 많이 쓰이는 건데 막는다, 방해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방해하다 이런 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prevent from ing를 밑줄을 쳐봐. A가 B 하는 것을 막다, 방해하다. prevent from ing. 그래서 방해한다. 너가 성취하는 것을 the thing you want. 너가 원하는 것을 성취를 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achieving을 to achieve로 쓰면 당연히 절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the thing you want 라고 하는 것도 지금 thing과 you 사이에 대시 생략되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잘하는 거. 자, the thing이랑 you want 안에 대시 생략되어 있어.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지금 you want가 나오고 나서 목적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그걸 생략을 했던 거거든. 근데 이거는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 the thing을 지우고 나서 그냥 can prevent you from achieving what you want 이렇게 써도 맞아. 그냥 알고만 있어. the thing이라고 하는 거하고 관계대명사를 합쳐서 what으로 바꿨으니까 알고 있으면 좋고요. 자, 마지막 forget about it. 목표를 잊어라.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it은 뭘까? it은 뭐야? it은 뭐야? 목표겠죠? 그래서 목표를 잊어라. just hit the ball. 단지 공을 치고 and run. 달려라.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지. 지금 공을 치고 달려라라고 하는 게 아까 전에 말했던 오늘날에서 나왔다는 거야? 아니면 빈치의 상황에서 나왔다는 거야? 빈치의 상황들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앞에 있는 첫 번째 있는 내용들은 빈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주제에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왔다가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이 나왔을 때 그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오늘날과 빈치의 상황을 대조를 시켰고 그걸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 쭉 정리를 해서 맨 마지막에 주제 문장이 나왔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만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이 상태를 머리에서 잘 집어넣었어? 그러면 순서 문제에서 틀릴까? 절대 안 틀릴걸? 또는 너희들이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에서 틀릴까? 안 틀리겠지. 지칭 문제에서 틀릴까? 안 틀리겠지. 만약에 조금 어려울 수 있다면 삽입이나 빈칸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을 때 그게 선지랑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의 단어를 변형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헷갈릴 수 있어서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만 잡을 수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너네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게 뭐냐면 1번부터 8번까지 있을 때 몇 번을 나누는 게 좋아. 어떻게 나누냐? 1번부터 한 1번부터 4번까지 나누겠지. 더 빈치의 그런 긍정적인 목표를 생각하지 않은 긍정적인 그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나서 5번부터 7번까지 나누겠지. 그러면 이제 과거에서 오늘날 사람들의 태도 그리고 또 그 다음을 나눠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한 주제 이런 식으로 커다랗게 세 개를 나눈다 그러면은 너네들이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고 정확하고 나눠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도 어렵지가 않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말했던 건 좀 더 지엽적인 부분이고 지엽적이라기보다는 그냥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문법들이 있긴 있을 거거든. 근데 너희들이 학교 선생님만에서 혹시나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게 있으면 그거에 있어서 계속 추가하면서 좀 더 완벽하고 디테일을 공부를 하면 돼. 그리고 살짝 너네들이 하는 것들을 봤는데 너희들이 스스로 약간 노트를 정리하는 방법 또는 필기하는 방법들을 정리를 해야 돼. 어떻게 하냐면 검은색 같은 경우는 그냥 내용에 관련된 내용들, 파란색은 어법에 관련된 내용들, 그 빨간색은 어휘에 관련된 내용들이나 주제 관련된 내용들 이런 식으로 좀 색깔을 몇 개를 나눠가지고 내용을 나누면은 나중에 나는 어법이 조금 부족해. 그러면 어법 위주로만 볼까? 그러면 파란색만 쭉 보면 되고 난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검정을 쭉 보면 되고 나는 지금 시험 시간에 들어가기 한 30분 전이라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만 보고 싶어. 그리고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만 보고 싶어. 그러면 빨간색으로 적어둔 부분들만 쭈쭈쭈쭈쭈 볼 수 있다 그러면은 그때의 노트 필기 조금 좋을 수는 있거든. 물론 노트 필기를 잘하는 사람이 항상 점수를 잘 맞는 건 아니고 그만큼의 노력이나 반복이 필요하긴 필요하겠지만 꼭 문제를 풀면서도 공부하면서도 가장 효율적인 공부를 노리고 싶고 그만큼 해야 되는 게 맞다면 너희들이 그렇게도 하는 게 제일 좋아. 알겠지? 자, 여기까지 궁금한 거. 박수 궁금한 거 없어? 완벽해? 자, 그렇지만 이제 강의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복습이죠. 그 복습을 완벽하게 하고 선생님이 뒤에다가 워크북까지 줬는데 만약에 문제 풀면서 좀 더 잡아가고 싶다 그러면 좀 더 완벽하게 복습하고 잘 들어. 나머지에 내지 않은 그 문제들도 결국 선생님이 방금 전에 말해준 문제를 푸는 스킬 중에서 다 있을 거야. 주제 문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너네들은 첫 두 문장을 완벽하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마다 however나 therefore나 아니면은 in addition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접속사를 잘 확인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거나 빈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빈칸에 나오기 때문에 또는 요즘은 트렌드가 어떤 거냐면 수능에서 그 문장이 쭉 있잖아. 근데 이렇게 빈칸이 나오면은 주제랑 비슷할 것 같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주제의 시작을 부정어로 해놔. 그러면 부정어로 해놓고 빈칸이 나오기 때문에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거야? 아니면은 상반된 내용이 나오는 거야? 아니잖아. 봐봐. 주제 문장 이렇게 쭈르르르 해가지고 내가 주제를 알았어. 근데 문제가 한 지문이 쭉 나와 있는데 모든 문장 하나를 쭉 넣는 게 아니라 문장의 시작을 부정어로 시작해. 그래서 it should not 그건 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딱 나왔어. 그러면은 긍정이 주제랑 같은 게 나와야 돼? 상반된 게 나와야 돼? 상반된 게 나오는 거야. 왜? 앞에 이미 부정이 한번 끊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수능의 트렌드가 선생님들이 수능 트렌드 반영을 많이 하거든.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쭉 봤을 때 2번, 3번 정도는 막 무관한 문장이야. 이건 말도 안 돼. 근데 1번, 4번, 5번을 봤을 때 1번은 그 주제 문장이고 1번, 4번은 주제 문장이고 5번은 그 반대 보기가 나와. 그러면 우리가 내가 분명 주제를 봤을 때는 이거 너무나 신기한 개껌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1번, 4번에서 봤는데 1번에 4번이 너무 애매한데? 1번 고를까 4번 고를까 이러고 있을 때 문장을 잘 읽으면 5번이 정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문제를 풀면서도 꼼꼼하고 완벽하게 공부해야 돼. 뭔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